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경험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여전히 많이 오른 집값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대폭락에 대한, 부동산 폭락에 대한 경험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오른 집값들을 보면서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무작정 아파트의 가격,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상승론자들의 얘기만 듣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의 부동산 경험을 하면서 부동산의 폭락의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조심스럽게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샀을 때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경험한 거, 느낀 것 중에 제가 좀 감명을 받았던 그런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28살에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아주 좋은 대학교에 간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면서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뭐였냐면은 내가 실전의 경험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식적인 측면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학문적인 부분도 좀 플러스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28살 때 대학교를 가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그분을 제가 만나면서 그분하고 저하고 뭐 아주 친하다, 뭐 아주 연락을 자주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을 보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이제 1년 선배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대학원 같은 경우, 제가 졸업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2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부동산의 인재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학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대학원에서 속해 있는 인재들끼리 서로 네트워크,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만 뽑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뽑고, 금융권이나 또는 공직에 있거나 변호사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런 세무사라든가 이렇게 같이 부동산의 일을 연계시킬 수 있는,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5학기 2년 반을 코스였고요. 2년 반의 코스였고, 제가 2년 반 동안 지각 결석 한 번도 없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한 선배님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하려는 일,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남한테 내가 과시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인연을 맺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모두 본인 스스로의 그런 능력들, 그리고 믿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정한 것들을 목표대로 하나 두 개씩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한 선배님이 굉장히 나이도 있으시고 굉장히 매력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분은 과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일까? 물론 어떤 일 정도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저분의 사업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저분은 어떻게 해서 이 대학원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 앞에 감사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의 석사 논문에는 이제 감사의 글을 쓰진 않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감사의 글을 써서 이제 후배들한테 자기가 쓴 5학기 동안 공부한 석사 논문들을 이제 줬습니다. 그 논문을 이제 딱 제가 받아보고 첫 번째 페이지를 딱 넘겼을 때 그 감사의 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감사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 학문을 집중하면서 석사 논문을 쓰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저의 뇌리를 딱 꽂힌 문구는 그거였습니다.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저는 50세의 나이에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는 문구가 딱 있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50세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제가 다니던 대학원에 왔던 거였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 전혀 몰랐고요. 그 석사학위 논문에 감사의 글을 보면서 그분이 50세의 나이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늦은 나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와 같이 대학원을 다닌 선배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선배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중요한 것은 본인이 졸업한 대학교의 대학 교수로 강의를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보고 느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28살 때 대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서울대학교를 간 것도 아닌데 늦은 나이에 대학교를 가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늦은 나이에 가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주변을 돌아봐. 늦은 나이에 서울대학교도 아닌 좋은 대학교가 아닌 곳을 가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은 그저 그들이 얘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말한 대로 그들은 저희가 28살 때 대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저한테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인생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단언컨대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인생은 앞으로도 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오른 이런 집값들을 보면서 끝났어, 이제 내 집 마련 포기할 거야.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은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제가 그 선배님을 보면서 저도 28살에 늦게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지만 그분은 50세의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그분이 졸업한 대학교의 교수까지 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제가 간접적으로 보면서 깨달은 것은 그겁니다. 절대 늦은 것이란 없다. 절대 늦은 것이란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멘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되는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요새. 왜냐면 너무나 많이 집값이 올랐고, 그리고 신고가들이 계속 갱신이 되면서 5억의 아파트가 7억이 되고, 7억의 아파트의 호가였던 가격이 실거래가 되면서 10억이 되고 15억이 되고, 마포가 25억을 넘어가고 서초가 40억을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포기하고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 강성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누군가는 본인이 목표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 또는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공부에 많이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많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다면 현장에 많이 다니고 하면서 몸으로 체득하고 느끼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같이 많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 시장 자체가 혼돈의 시장, 그리고 어려운 시장일수록,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을수록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능력치들을 점점 늘려가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컨설팅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그러니까 당신 얘기 알겠는데 가장 좋은 아파트 찍어주세요. 돈 벌 수 있는 곳 찍어주세요. 나 지금 2억, 3억, 10억 있으니까 그게 어딘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물론 알려줘가지고 저 역시도 100% 오를 지역, 내릴 지역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견해를 알려드린다고 해도 그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 공부해서 노력해서 이러한 부동산 재테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려줘가지고 한 번의 성공, 두 번의 성공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들을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 이제 그런 돈들을 현명하게 내가 소비 지출을 통제하면서 굴려가지고 올바른 정석적인 재테크를 하면서 좋은 곳에 부동산의 씨앗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대면서 이제 투기꾼들 또는 돈이 많이 될 곳들만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에 과감 없이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이 많이 오른 이런 집값의 상승론에 의하면은 계속
성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대폭락의 시장이 온다 또는 잘못된 그런 투자처에 투자를 했다 그랬을 때는 한 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아예 실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파트 청약 당첨이 돼서 5억을 벌고 또 구축의 아파트, 재건축의 아파트, 재개발의 아파트들을 사가지고 많은 시세 차익 남기는 거 좋아요.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은 길다는 겁니다. 제가 43살을 살았고 20년의 부동산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은 여전히 제가 배우고 공부해야 될 분야들이 점점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누군가가 그냥 당신 한번 이거 투자해봐요 해가지고 성공을 만약에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흘러가는 이 변화의 시대의 흐름에 적응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상승장과 폭락장이 왔을 때 그러한 내가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그런 투자처나 올바른 재테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님을 보면서 그 가슴에 굉장히 많은 큰 떨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떨림을 얻었냐면 그 선배님을 보면서 50세의 나이에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고 본인이 이룬 꿈 그리고 본인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점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28살 때 대학교를 간 게 난 항상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니구나.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배움에는 절대 늦음이라는 게 없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대학 교수님들 중에 저희 학교를 나와가지고 또 대학 교수가 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이제 교수님이 한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0대의 젊은이라도 꿈이 없는 청년이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하지만은 70세의 노년이라도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꿈, 희망, 이게 꿈이라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컴퓨터를 못 해가지고 컴퓨터를 좀 잘하고 싶다, 인터넷을. 키보드의 자판을 좀 외우고 컴퓨터를 잘하고 싶다. 손자나 손주 녀석들한테 내가 편지를 컴퓨터로 써주고 싶다. 이것도 작은 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인의 작은 꿈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70세의 노년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늘 꿈을 꿔요, 여러분.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꿈, 틀의 꿈,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거에 꿈을,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면 정말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고 1조가 있어도 내가 항상 부족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노력하면서 돈에 대한 것도 이루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것도 이루고 내가 삶에 있어서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푸념하기보다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나 돈이나 여력이 없다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나의 꿈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만을 꿈의 대안으로 1순위로 놓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내가 이 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여러분들 스스로 쌓아가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집값이 오르고 대출의 규제가 강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금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집중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돈을 정말 못 벌고 힘들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것들은 돈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가 그런 책들에 대한 후기라던가 그리고 제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실제로 활용했던 부분들을 얘기한 영상들도 많아요. 예전의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것도 중요하고 지출을 소비 통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분야의 파트별의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책이라고 하는 게 임성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책이 여러분들한테 나쁜 책일 수도 있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과 똑같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맛있지만은 어떤 음식이 A라고 하는 음식이 누군가한테는 안 좋은 음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빌려볼 수 있는 것들을 몇 권 빌려보신 다음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책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내가 살려고 했던 집을 못 샀는데 뭐 2배, 3배가 뛰어서 너무나 상실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내나 남편하고 다툼이 있거나 그런 현 상황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아가지고 완전히 벼락거지가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어느 일정 정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책을 좀 보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유지하시고 그러면서 항상 이 부동산 시장에 주시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의 가장 트렌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점, 그리고 공공 분양인지 민간 분양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시고 내가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역시 꿈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량 청소년의 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거쳤었고 제 이마에는 7방울에 찢어진 자국들, 손에는 3방울씩 찢어진 자국들, 그리고 팔꿈치와 이 무릎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진 자국들이 아직도 여전히 선명하게 있어요. 그렇게 불량기를 겪었지만 제 인생을 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으켜 세워줬고요. 그리고 제가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의 경험을 쌓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씩 조금씩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 상태에서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제가 하는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제가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항상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시면서 그리고 부동산 공부는 평생 하는 거예요. 저도 20년 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도 부동산 책들을 매일 읽고 보고 신문 기사를 보고 스크랩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시기에 오히려 공부를 좀 더 하고 집중하고 내가 많은 책들을 좀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분야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지 고민도 좀 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출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소득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구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의 역량을 높게 올려서 내가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일자리가 없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두운 암흑 같은 그런 곳에서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길이 생기고 길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걸어 보니까 그 발걸음이 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그런 부동산에 어려운 국면이 온다고 하더라도 늘 지금처럼 하던 대로 제가 하는 투자들, 공부들을 병행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바른 재테크를 하는 투자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밤새 공부하고 그리고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 지출과 소비를 통제하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리려고 하고 그런 기회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너무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리고 배움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 앞서서 말씀드린 대학원 선배님처럼 늦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늦은 건 없어요. 그 늦는 것을 규명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규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늦음이란 없으니까, 배움의 늦음이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집 마련을 못했다, 실패했다, 또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팔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또다시 올 여러분들의 기회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제가
진심을 가지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입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이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 제 얘기를 듣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만 해도 상위 20% 안에 사는 거라고 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새끼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대중교통들을 이용할 수 있고 자연 환경들을 통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이거든요. 그런 행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늦음이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목표를 통해서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제보다 분명히 오늘은 더 성공한 날이 될 거고요. 오늘보다 내일은 훨씬 더 성공한 날이 될 겁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될 거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될 거고요. 이런 1년들이 모여서 10년이 되게 된다면 제 인생도 달라질 거고요. 진짜로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보다 훨씬 멋진 인생이 될 겁니다. 아마 오늘도 제 찐팬분들만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찐팬이실 것 같은데 진심으로 항상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자만하지 않고 그리고 겸손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흔들리고 목표 설정에 있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제가 손 내밀어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